안녕하세요. 21년 강력의 피부과 전문의 여러분의 피부 스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되게 억울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여러분들 올렸는데 댓글에 귀엽다? 댓글에 하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크로스링크드 H가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그거 결국 필러 아니에요? 왜 이걸 필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댓글을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딱 보면서 정말 T처럼 답을 딱 하고 싶었지만 좀 참고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T적인 답은 그거였거든. 자, 이게 참 이게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우리 요즘 뭐 스킨바이브라든지 리바이브나 힐러와이브 같은 이런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제품들에는 크로스링크드 H, 즉 교차 결합이 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면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거 필러 안 해요? 저 필러 싫어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분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싫어하세요. 왜냐면 필러인데 필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했냐면, 네, 필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필러는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죠? 오늘은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좀 풀고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필러임에도 필러라 부르지 않는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필러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대표적인 필러였죠. 어떤 성분들을 피부에 넣어서 어떤 볼륨을 만들어주고 유지하게 만들어줬던 걸 필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 필러라고 하는 이 히알루론산은 모양을 유지를 그대로 잘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히알루론산 하나 덩어리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바로 교차 결합이 된 히알루론산, 크로스링크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차 결합에 대한 부분들이 초창기 때는요 사실 우리가 필러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볼륨만 잘 만들어지면 되고요, 모양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면 되기만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데가 코, 턱, 이마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의 필러들은 예전에는 되게 단단한 형태의 필러를 썼어요. 즉 교차 결합을 엄청 많이 시켜 놓은 거죠. 정말 딱 그 모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 밑도 좀 필요하고요, 팔자주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볼에도 좀 필러가 필요한데 이런데 필러를 쓰려고 봤더니 너무 단단한 형태를 쓰니까 오히려 모양이 너무 좋지 않죠. 왜?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이런데 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눈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코 내가 움직인다고 콧대 안 움직이죠. 턱끝 움직여져야 안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과 내가 움직이고 표정을 짓고 음식을 씹고 말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이는 필러는 성격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필러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교차 결합을 좀 덜 하는 거예요. 좀 부드러운 형태의 필러를 만들게 되고요. 눈밑 같은 경우는 훨씬 덜 만들어서 좀 퍼지지만 모양이 잡히는 형태, 약한 형태의 그런 필러들, 소프트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필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필러를 아주 또 단단한 형태의 필러만 필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종류가 너무 그 그레이드가 다양하게 정말 단단한 것부터 부드러운 것까지 있는 게 이 필러의 성격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필러라는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 때 나왔던 레디어스 스컬트라 엘란세만 하더라도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필러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콜라겐 필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주사하는 방식이 필러랑 똑같았어요. 코의 모양을 만들어보고 턱에 만들어보는 걸 레디어스, 뼈와 구성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뼈 위에다가 막 얹는 이런 시술 방법들을 썼단 말이에요. 반영구 필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스컬트라는 엘란세는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형태지만 얼굴 전체에 뭐 볼륨을 좀 만들어준다는 그런 느낌보다 특정 부분 팔자를 채우려고 우리가 이런 데 채우려고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필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제품들을 썼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세는 필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술 방법도 다 필러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 표면 쪽으로 피부가 좋아지게끔 만들어주고 퀄리티나 결들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은요, 실제로 시술을 했을 때 피부의 결, 표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모든 물질들을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필러의 느낌보다는 좀 더 우리가 피부 표면 쪽에 뭔가 포커싱이 되는 방식이 됐던 겁니다. 자, 스컬트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쭉 사라졌고요. 엘란세 그 당시에 그렇게 사라졌고요. 레디어스가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려 10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레디어스만 하더라도요, 한 4, 5년 전에 갑자기 옛날에 쓰던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 희석을 좀 더 해서 이건 필러가 아닌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그냥 다른 형태의 옷을 갈아입은 거죠. 스컬트라도 주베룩이 출시가 되면서 주베룩이 확 하고 뜨는데 이 같은 폴리락티게시드 계열이거든요. 하나는 L탑이고 하나는 DL탑인데 주베룩이 확 뜨면서 스컬트라가 동시에 다시 떠버리기 시작한 거죠. 왜? 이때는 필러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스킨 부스터라는 시장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술 방법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히알루론산도요, 옛날에는 되게 단단한 형태의 필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얼굴의 형태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필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 것들은 좀 더 묽은 형태로 만들어진 교차 결합이 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필러, 단단한 필러에서 되게 부드러운 필러보다 훨씬 더 묽은 형태 아래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들은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쫙 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사를 하고 난 뒤에 일정의 모양을 만들어서 단단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G'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젤의 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러는 단단한 필러일수록 이 G' 탄성값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막 300, 5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치가. 근데 스킨 부스터로 만든 이런 제품들은 탄성값이 좋지 않고요. 퍼지는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20, 30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러 성분에 들어갔던 히알루론산을 여기에도 넣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필러를 썼고, 필러 싫은데 왜 필러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 이거는 물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기는 정말 큰 오해이고요. 그러면 그거 싫은데 그냥 빼지. 왜 그걸 또 굳이 넣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유지효과가 2주 가는 게 좋아요? 한 달 가는 게 좋아요? 3개월 가는 게 좋아요? 6개월 가는 게 좋아요? 한 번 시술로. 자, 6개월 가는 게 좋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시술들을 했을 때 2주 만에 한 번씩 하면 그 필러 성분, 진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필러 성분들이 안 들어간 시술이고요. 그거를 2주 간격으로 계속 맞으시면 됩니다. 한 달 간격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비용 부담 커지죠. 내가 병원 자주 받아서 또 이런 멍드는 이슈도 등등등의 문제들이 생기죠. 환자분들이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차 결합이 들어가져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바이브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9개월 정도 가요. 자, 이것도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무려 20m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물성학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좀 가지게 돼요. 엄청 부드러우면서 되게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딱 그 자리를 잘 잡는 패턴들을 보이지만 퍼지는 성격을 가지거든요. 뭐 스킨바이브 12mg의 히알루론산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힐로웨이브는요 40ml 이상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은 난 크로스링크, 교차 결합이 되어져 있지 않은 형태의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이 큰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짬뽕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량 일부가 교차 결합이 들어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차 결합이 있었던 히알루론산이 힐로웨이브에 없었더라면 한 달 갈 겁니다. 진짜 딱 한 달 가요. 그거와 비슷한 제품이 바로 프로파일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있거든요. 이건 딱 한 달 갑니다. 자, 봐요.
그게 좀 들어감에 따라서 기간이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힐러 웨이브는 그래도 못해도 2-3개월 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은 비용을 내고 프로파일러 같이 매달 주사를 맞으실 거예요. 그래도 2-3개월 가는 걸 맞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건 너무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는 그런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다. 즉,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필러처럼 단단한 형태의 정말 필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크로스링크드, 교차 결합된 이런 제품들의 성분들의 함량이 많지 않으면요, 이게 많이 막 뭉쳐져 있으면 안에서 막 뭉쳐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게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필러, 턱필러 하고 난 분들 보면 1년 반, 2년 이상도 유지가 되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너무 단단한 형태가 꽉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런 교차 결합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면요, 우리 몸에는 분명하게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요, 이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성분들은 다 깨지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좀 이해되셨죠? 그리고 교차 결합에 대한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서 있는 히알루론산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안을 약간 이렇게 당겨주고 스트레칭해주는 효과 때문에요, 이런 것 자체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아세포를 다시 자극시켜서 다시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피부에 대한 성격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장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야, 필러 성분이 들어간 걸 왜 필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킨 부스터라고 이야기해? 자, 이거는 좀 더 제가 정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시멘트에 물 척척척척 해가지고 잘 섞어서 모양 딱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게 필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중에 한 움큼만 딱 떼서요, 딱 빼고 물을 쫙 해서 풀어요. 그러면 되게 이 시멘트가 넓게 퍼지는 패턴들을 보이겠죠. 얘네들은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이 스킨 부스터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필러를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주사를 했을 때 되게 부자연스러울까봐, 녹지 않고 남아있을까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걱정하시죠. 그리고 요즘에 필러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 듯 안 한 듯 모자라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필러가 들어갔을 때 그 아까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얼굴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다양한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과하게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게 교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부작용이 높은 그런 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이 필러는요, 시술자의 숙련도가 사실 엄청 중요한 시술이에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골고루 깔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상관없이 그냥 쭉 깔아서 좋아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필러는 정확하게 헤어부학적 구조와 그 들어가는 위치, 깊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들어가는 필러의 물성, 단단한 필러인지 중간 필러인지 부드러운 필러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조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더 숙련된 사람들한테 시술을 받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혀 걱정이 없으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말고, 필러가 들어가려면 필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